네, 안녕하십니까. 조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 2013년 마지막 시험이었죠. 3회 정보처리 기사 필기의 운영체제 과목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이 팍팍 채워넣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화면에서 이제 우리 학습 내용은 역시나 운영체제의 문제 분석 풀이를 완벽하게 하셔서 이번 문제를 통해서 다음에 여러분 시험 치는 문제에서도 운영체제 부분은 거의 만점 가까이 맞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갖춰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고요. 바로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는 프로세스의 정의로 옳은 내용을 모두 나열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프로세스라는 부분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운영체제의 어떤 처리 흐름을 나타내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본강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프로시저가 활동 중인 것 맞습니다. 그리고 PCB를 가진 프로그램이고요. 동기적 행위를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비동기적 행위를 일으키는 존재, 주체를 의미하는 거겠죠. 프로세서가 할당되는 실체를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정답은 1번, 2번, 4번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운영체제에 대한 어떤 내용 중에서 프로세스의 정의는 시험에 1년에 한 번씩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유닉스에서 커널의 수행 기능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유닉스라는 운영체제에서는 이 커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니까 커널하고 이제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유닉스에서 쉘이라는 부분을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유닉스에서 커널은 전체적인 것을, 모든 것을 총괄 감독한다고 본다면 쉘이 하는 일은 명령어를 처리하는 일을 주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쉘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명령어를 해독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나머지 프로세스 관리, 기억장치 관리, 입출 관리 전체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커널이 하는 일이 되겠죠. 자, 정답은 2번, 3번, 4번에 해당되는 다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운영체제에서는 이런 43번 같은 문제가 사실 참 재밌습니다. 그죠? 현재 헤드 위치가 53에 있다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처리해야 될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SSTF 스케줄링을 이용한다. SSTF의 약자가 뭡니까? Shortest Seek Time First의 약자겠죠? Shortest Seek Time, 가장 가까운 것부터 먼저 처리한다. 우리가 스케줄링 그 본강 공부할 때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지만 지금 문제 풀이니까 간단하게 원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53에 있으니까 53에서 가장 가까운 숫자가 뭔지를 먼저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더하기 빼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53에서 가장 가까운 수를 잘못 계산해서 53보다 아래쪽에 있는 게 더 가까울 수도 있고 53보다 위쪽에 있는 게 더 가까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숫자를 찾아보니까 65가 가장 가까웠어요. 그죠? 그래서 53에서부터 우리는 65번으로 행동을 취하게 되겠죠. 데이터를 찾으러 가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묻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처리되는 것을 물었죠. 그러면 가장 마지막이니까 끝까지 가봐야 알겠네요. 그죠? 그럼 65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까운 수는 어디냐 하면 67이겠죠. 당연히 67로 갔다가 그 다음에 67에서 가장 가까운 수는 37로 넘어갑니다. 37 이렇게.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더하기 빼기를 잘 하셔야만 가까운 곳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괜히 더하기 빼기 실수로 틀리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럼 37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14가 되겠고요. 14로 갔다가 14에서 가장 가까운 수는 98이 되겠네요. 98. 자, 98에서 가장 가까운 수는 122가 되겠고요. 남은 거 중에서 찾아가는 거니까 122에서 124로 갔다가 마지막 203번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목적은 가장 마지막에 처리되는 거 물었으니까 답은 4번이 될 텐데, 스케줄링 관리 기법 중에서 SSTF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 것은 매년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면 너무너무 쉬운 부분이고 모르면 아예 손도 못 대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니까 반드시 학습을 해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 문제.
자, 44번 문제는 P4 스케줄링에서 3개의 작업 도착 시간과 또 CPU의 사용 시간이 다음 표와 같을 때 모든 작업들의 평균 반환 시간을 물었어요. 자, 우리는 표를 하나 만들어서 그 과정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적당히 만들 공간이 없는데 겹쳐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3개의 작업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 1, 또 작업 2 이렇게 적을게요. 잘 보이시죠? 작업 3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니까 실행 시간이라고 제가 실행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기 전에 항상 대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반환 시간에 대해서 여기서 적어 보겠습니다. 반환. 자, 이렇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첫 번째 작업.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P4 스케줄링이라는 거니까 P4는 first in, first out이니까 먼저 들어온 놈을 먼저 처리해 준다는 의미겠죠. 작업 1, 2, 3번 중에서 가장 먼저 온 사람은 얘가 제일 먼저 왔어요. 그죠? 얘는 우리가 시간을 통일한다면 시간으로 한다 그러면 얘는 3시간 후에 도착한 거고 얘는 8시간 후에 도착을 한 거예요. 작업 1이라는 잡 1이라는 애는 13시간 동안 작업을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잡 2라는 애는 3시간 늦게 와서 35시간만큼의 일을 해야 될 분량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작업 1이 실행이 되려 그러면 13시간을 실행해야 되니까 여기다 13이라고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근데 작업 1 얘는 얼마나 기다렸죠? 대기 시간이 얼마죠?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기 시간은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반환 시간은 실행 시간과 대기 시간을 합한 게 반환 시간이니까 여기서 13이라고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평균 반환 시간을 구할 거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거예요. 이거 다 더해서 나누기 얼마? 나누기 3을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평균 반환 시간이니까. 그러면 작업 2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작업 2의 실행 시간은 35시간. 그럼 35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얘도 먼저 적어볼까요? 작업 3의 실행 시간은 25시간이니까 얘는 25시간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죠. 대기 시간을 봐야 되니까. 그럼 작업 2의 대기 시간은 얼마입니까? 작업 1의 13시간이 끝날 때까지 얘는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대기 시간은 13이라고 13 이렇게 적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만큼 늦게 왔잖아요. 그죠? 3시간 늦게 왔잖아. 그래서 얘는 실제로 기다리는 시간은 10시간밖에 안 기다렸어요. 작업 1이 끝날 때까지 원래 13시간을 기다려야 하지만 자기 자신이 3시간을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실제로 기다리는 시간은 10시간이다. 이걸 봐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작업 3이라는 애도 작업 1과 작업 2가 모든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13시간, 35시간 합하면 48시간이죠. 얘는 원래 48시간을 기다렸었어야 되는데 얘가 얼마나 늦게 왔죠? 그쵸? 8시간을 늦게 왔으니까 얘가 실제로 기다리는 시간은 40시간을 기다리게 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반환 시간은 얘는 35와 10을 합한 45가 되겠고요. 자, 얘는 25와 40을 합한 65가 되겠네요. 자, 이거 세 개를 모두 다 더한 값에서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41이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라번에 41이 된다는 의미겠죠? 자,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역시 계산 문제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알면 너무너무 쉽고요. 모르면 손도 못 대는 형태의 문제가 연속으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운영체제에서는 스케줄링 기법이라든지 이렇게 평균 반환 시간을 구하는 것은 한 번 정도 훈련을 하셔야만 시험 문제에서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번 문제였고요. 이어서 45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번 문제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작업 수행 과정에서 수행하는 기억장치 접근에서 지나치게 페이지 폴트가 많이 발생한대요.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하는 일이 실제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될 일을 못하고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면서 자꾸 다른 데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일을 한다는 거죠. 제가 본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 의미가 바로 스레싱이라는 의미인데 스레싱이라는 용어 자체도 시험에 매년 한 번씩은 꼭 출제가 됩니다. 1년에 우리 정보처리 기사산업기사 시험이 1년에 몇 번 있죠? 3번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매년 한 번씩 출제되니까 1회 때 안 나왔으면 2회 때 나올 거고 2회 때 안 나왔으면 3회 때는 반드시 나올 수 있는 용어니까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45번이고요. 46번 보도록 하죠. 자, 46번 문제는 여기 최적 적합을 구하라는 거죠. 최적 적합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그쵸. 영어로 best fit이라고 부릅니다. 자, best fit 이전에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될 게 뭡니까? first fit. first fit인데, first fit은 이제 최초 적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owest fit이 있죠. 자, lowest fit은 최악 적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est fit이라는 최적 적합은 내 사이즈에 딱 맞는 공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얼마입니까? 17K라는 데이터가 있죠. 17K라는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중에서 내 사이즈에 딱 맞는 것은 17K가 있으면 좋겠지만 17K가 없으니까 20K 자리가 그나마 제일 딱 맞다, 그죠? 그래서 베스트 핏은 20K 자리에 넣는 형태를 우리가 베스트 핏이라고 합니다. 자, E니까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죠? 답번이. 자, 그러면 우리가 first fit과 lowest fit도 같이 알아둬야 되니까 first fit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공간이에요. 근데 사용 중인 공간을 못 들어가니까 first fit 결과는 첫 번째 공간인 35K에 들어가는 게 first fit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lowest fit은 뭡니까? lowest fit은 가장 큰 공간,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중에서 가장 큰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lowest fit이라 하니까 역시 남아있는 공간 중에서 가장 큰 공간은 35K예요. 그죠? 그래서 lowest fit으로 넣게 되면 역시나 이 공간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정리되시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쉽게 나온다 그러면 주기억장치 배치 전략 기법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다른 거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first fit, best fit, lowest fit 세 가지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원리까지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47번 문제 보도록 하죠. 운영체제의 수행 기능으로 옳은 내용을 모두 나열한 것은 자, 목적 프로그램과 라이브러리 로드 모듈을 연결하여 실행 가능한 로드 모듈로 만든다. 이거는 아니죠. 이게 뭡니까? 이게 운영체제 수행 기능이 아니라 우리가 링크트라고 우리가 본 강에서 배웠습니다. 이거 잘 링크트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나머지 볼까요? 운영체제 하면 여러분은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 집에 쓰는 운영체제가 뭡니까? 윈도우즈죠. 대부분이 윈도우즈를 쓰고 있습니다.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가 하는 일이 뭐죠? 컴퓨터를 켰을 때 여러분들은 윈도우의 바탕화면을 처음 보게 되죠. 윈도우의 바탕화면이 나와야만 여러분들은 뭔가를 클릭해서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윈도우가 없으면 여러분이 컴퓨터를 쓸 수가 없어요. 운영체제가 없으면 컴퓨터를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용자들 간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도 해주고요. 사용자와 컴퓨터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기능도 해주고요. 자원의 스케줄링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목이 운영체제라는 과목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운영체제라는 과목 속에서 우리는 스케줄링 기법을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가 운영체제는 스케줄링 기능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항상 크게 보세요. 그죠? 크게 보시면 문제가 너무 쉬워집니다. 정답은 2번, 3번, 4번이 다 맞는 얘기니까 4번이 역시나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47번 문제였고요. 48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48번 문제는 3개의 페이지 프레임을 가진 기억장치에서 페이지 요청을 다음과 같이 했어요. 페이지 폴트가 몇 번이나 발생하느냐, 그거 우리 정리하는 부분이고 FIFO 방법을 쓴다는 거, 역시 first in, first out 방법을 쓴다는 거, 먼저 들어온 A를 먼저 사용한다는 거, 교체를 한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일단 줄을 한번 꺼볼게요. 자, 이 데이터가 이렇게 존재하니까, 자, 이렇게 제가 줄을 꺼서, 자, 메모리 공간이 몇 개 있다 그랬습니까? 3개의 데이터의 공간이 있다 그랬으니까, 제가 3줄을 이렇게 꺼서 3개의 공간을 만들고, 맨 밑에다가 페이지 폴트의 발생 현황을 체크 표시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를 이제 A 메모리 공간, 여기를 B 메모리 공간, 여기를 C 메모리 공간이라고 제가 정리를 하고요. 정리를 하고. 자, 그래서, CPU가, 야, 2번 나와! 라고 불렀어요. 그죠? 2번 데이터를 가져와! 라고 부르니까, 현재 메모리 공간 안에 2번이 없어요. 그죠? 없으면 빨리 이동해서 2번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렇게 가져오는 형태로 우리가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다.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했어요. 제가 체크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지 폴트 첫 번째 발생했어요. 이 문제에서 묻는 것은 몇 번의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느냐를 물었잖아요. 페이지 폴트가 뭐다? CPU가 어떤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억장치에 그 데이터가 있는지 가보니까 기억장치에 그 데이터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가져와야 돼요. 그죠? 그걸 페이지 폴트라 그랬죠. 페이지 부재 상태다. 원하는 메모리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2번 나와 하니까 2번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2번 가져와야 되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그죠? 첫 번째 메모리 공간 안에 2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CPU가 2가 있으니까 처리를 하게 되겠죠. 자, 두 번째 CPU가 또 3번 나와 있어요. 3번이 있습니까? 현재 메모리 안에는 2만 들어있어요. 여기 2가 그대로 들어있는 상태죠. 그죠? 3이 없습니다. 그럼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한 거죠. 체크. 발생을 했습니다. 3번 가져와야 되죠? 3번 어디 들어갑니까? 여기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3번 메모리 공간 하나 남았으니까 현재 메모리 공간 A에는 2가 들어있고 B에는 3이 들어있어요. 메모리 공간은 3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3개. 그죠? 그래서 제가 A, B, C로 만든 거죠. 자, 세 번째. 또 2 나와 하니까 2 있죠. 그죠? 있으니까 페이지 폴트 발생 안 해요. 2, 3이 첫 번째 2, 두 번째 3이 들어있는 상태니까 페이지 폴트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 나와 하니까 1 없죠. 그죠? 현재 여기에는 2와 3만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죠? 현재 1이 없어요. 페이지 폴트 발생했고요. 1을 가져와서 세 번째 공간인 C 메모리 공간에 넣어두겠죠. 자, 5 나와 하니까 5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 그쵸? FIFO 방법을 써야 되겠죠.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온 I를 내보내고 CPU가 요구하는 메모리를 가져다 준다는 얘기겠죠. 가장 먼저 들어온 얘가 2번 데이터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3번이고 그 다음에 1번이 들어왔죠. 그럼 2번을 교체하게 되겠죠. 5 나와 있으니까 5를 여기다가 불러다 주겠죠. 5 나와 있는데 5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고요. 3번과 1번 데이터는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2 나와 그랬어요. 2 있습니까? 현재 5, 3, 1이 들어있어요. 2 없어요. 페이지 폴트 발생했고요. 그럼 뭘로 교체해 줍니까? 5는 금방 들어왔고 3이 가장 오래 있었죠? First in, first out이니까 3 대신에 2를 가져다 주고요. 5와 1은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예요. 그죠? 자, 이번에 4 나와 하니까 4 있습니까? 현재 5, 2, 1이 들어있어요. 4가 없어요. 페이지 폴트 발생했고요. 자, 이번에 뭘로 교체합니까? 5, 5, 2, 1, 1, 1. 1이 가장 오래됐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4를 넣어주고 2와 5는 그대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죠? 자, 역시 5 나와 하니까 5 있습니까? 없습니까? 5 있죠? 5 있습니다. 바로 주니까 페이지 폴트 발생 안 합니다. 자, 4 나와 하니까 4 있죠? 4 있으니까 페이지 폴트 발생 안 하고요. 2 나와 하니까 2 있죠? 페이지 폴트 발생 안 하고요. 자, 5 나와 하니까 5 있죠? 페이지 폴트 발생 안 하고요. 그죠? 자, 그러면 결국 페이지 폴트 발생 횟수는 얼마가 되느냐? 1번, 2번, 3번, 4번, 5, 6번의 페이지 폴트가 발생한다. 정답이 다 가려서 안 보이는데 답은 나번이 되겠네요. 그쵸? 자, 이런 원리로 진행되는 거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화면 일시 정지시켜서 이거 그대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49번 문제 가도록 하죠. 자, 49번 문제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디렉토리 구조가 뭐냐. 자, 각각의 사용자에 대한 MFD와 또 각 사용자별로 만들어지는 UFD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두 개로 구성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MFD는 각 사용자의 이름이나 계정 번호 및 UFD를 가리키는 포인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UFD는 오직 한 사용자만 갖고 있는 파일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 이거 뭡니까? 그죠? 2단계죠, 2단계. MFD와 UFD의 2단계 디렉토리 구조를 나타낸다. 그래서 디렉토리 구조 관련된 그 내용이 역시나 본강속에서 있었는데 트리 디렉토리 구조의 원리와 그리고 그래프 디렉토리 구조에 대한 원리까지 한 번 더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50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50번 문제는 자, 로더의 종류 중에서 로더의 역할이 축소되어 가장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로더로서 자, 기억 장소의 할당이나 연결을 프로그래머가 직접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게 키포인트 같은데요. 그죠? 프로그래머가 직접 지정하는 방식이다. 요 말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 한번 매우 어렵고 한번 지정한 주기억 장소의 위치는 변경이 힘들다. 그죠? 한번 지정한 위치는 변경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이건 무슨 로더일까요? 그쵸. 절대 로더가 되겠죠. 절대적인 거. 그래서 absolute 로더, 절대 로더가 정답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를 통해서 몰랐던 부분 잘 알아두시고요. 가번의 리로케이션 로더는 제르치 로더, 그죠? 다이내믹 로딩 로드는 동적 로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51번 문제 PCB하고 파일 스크립터 부분은 제가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이 파일 스크립터하고 파일 디스크립터하고 그리고 PCB에 들어있는 정보가 뭐가 들어있는지 운영체제에서 자주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요. 한번 파일 디스크립터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면
또 그 다음 회차에서는 PCB에 들어있는 게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PCB와 비교해서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파일의 수정 시간, 그죠? 파일의 이름, 파일에 대한 접근 횟수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정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죠? 정보. 그러니까 파일 디스크립터나 PCB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정보를 볼 수 있고 정보가 들어있다는 거야. 근데 파일 오류 처리 방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기술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이런 거는 들어있지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넓게 보고 크게 보시면 문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이거 뭘까? 이렇게 뭐 외운 대로만 이렇게 문제를 보려고 그러면 좀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크게 본다면 문제는 오히려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52번 문제, 유닉스 명령어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유닉스 명령어 중에서 파일 내용을 화면에 표시하는 거. 과거 도스 명령어 있죠. 도스 명령어랑 비교해서 유닉스 명령어 많이 설명을 드리는 편인데 파일의 내용을 보는 도스 명령어는 타입이라는 명령어가 있죠. 여러분 조금 나이가 조금 되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에 윈도우 나오기 전에 까만색 화면에서 우리가 C 프롬프트 이렇게 나와서 dir 이렇게 치고 엔터 치면 파일의 목록이 쭉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dir 명령은 파일의 목록을 보는 명령어예요. 그죠? 근데 타입이라는 명령어는 그 파일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뭔지를 보는 명령어예요. 유닉스에서 파일의 내용을 화면에 표시해주는 명령어는 캣이죠. 캣. 자, 이것만 알아도 답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하나 더 기억하시고 넘어가야 될 게 본강 교재에서는 없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파일의 소유자를 변경하는 명령어가 이 chown이라는 명령어라는 거, 요거를 같이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외워두신다면 다음 시험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52번 문제였고요. 53번으로 가도록 하죠. 자, 53번 문제는 자, 운영체제의 운영 기법 중에서 동시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다면 뭡니까? 다중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속에서 동시란 말 나왔으니까 멀티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하면 일단은 문제의 그 확률은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프로그램 수행할 수 있는 CPU를 2개 이상, CPU가 2개 이상이라는 얘기. CPU가 하는 일은 뭐죠? 뭘 저장합니까? 그죠? 아니죠. CPU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역할을 해요. 그죠? 처리가 뭡니까? 프로세싱이죠. 프로세싱. 그래서 멀티 프로세싱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 속에서 키워드가 뭔지를 찾는다면 역시나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3번이었고요. 이어서 54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54번 문제는 HRN 방식으로 스케줄링 할 경우, 스케줄링 문제가 뒤에서 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스케줄링 문제인데, 입력된 작업이 다음과 같을 때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우선순위를 계산하는 우리 공식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우선순위 계산하는 공식이 뭐죠? 그쵸. 서비스 시간분의 대기 시간 플러스 다시 한번 서비스 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우선순위 구하는 공식이다. 자,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다 계산하면 돼요. 그죠? 자, A 계산해 볼까요? 20분의 25가 되겠죠. 그죠? 20분의 5 더하기 20이 되는 거니까. 자, 20분의 25. 자, 소수로 나타내면 1점 얼마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20분에 40 플러스 20이니까 60이죠. 60. 얘는 얼마가 된다? 3이 되겠네요. 우선순위가 높은 건 누구예요? 얘가 높아요. 얘가 높은 거예요. 숫자가 높은 거. 그럼 얘는 그죠? 서비스 시간이 45시간. 45분에 15 더하기 45니까 역시 60이네요. 그러면은 45분의 60이니까 얘도 얼마? 1점 얼마가 나오죠. 뭐 소수점 자릿수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얘는요. 자, 얘는 20분에 40이 되겠죠. 40 되면 2가 되겠네요. 뭐 따로 소수 계산할 필요 없겠죠. 자, 그러니까 얘는 2가 되고 얘는 1점 얼마가 되고 얘도 1점 얼마가 되니까 정답은 3이라는 얘가 가장 큰 형태가 되겠네요. 정답은 B가 되겠죠. 나번이 정답이네요. 자, 이런 형태의 문제도 진짜 알면, 이 공식만 알면 너무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 공식을 몰라서 그쵸, 힘들어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 붙을 수 있는 거고요. 공부를 안 하면 붙기가 힘든 게 이런 자격증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5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번 문제는 자, 유닉스의 특징으로 옳은 내용을 모두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유닉스는요, 파일 시스템을 갖는다, 이식성이 높다, 대화식 운영체제다. 다 맞는 말이죠. 멀티 유저 지원하고 멀티태스킹도 지원하죠. 유닉스는 멀티 유저, 멀티태스킹, 다중작업 다 지원 가능합니다. 얘가 틀렸죠. 그죠? 맞는 것은 3개가 되겠네요. 1번, 2번, 3번. 4번이 정답입니다. 유닉스의 특징, 유닉스 오늘 지금 2번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운영체제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윈도우지만 사실 정보처리 기사님이나 정보처리 산업기사님이 그러니까 실무에서 전산실에서 근무하는 그런 분들이 주로 유닉스 운영체제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실무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닉스 문제가 정보처리 기사산업기사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윈도우 관련된 그 문제는 그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있죠. 커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시험에서 윈도우 관련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레벨이 좀 높습니다. 정보처리 기사와 산업기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 이어서 56번. 자, 매크로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매크로 프로세스의 처리 과정. 이거는 그 제가 나비 모양으로 외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선 그 가운데를 딱 중심으로, 그죠? 매크로의 정의를 인식하고 정의를 저장합니다. 그죠? 앞부분에 정의를 인식부터 하고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호출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호출을 확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호출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호출을 확장한다. 그래서, 정의 부분이 앞부분에 와야 되고, 호출 부분이 뒷부분에 와야 된다. 근데 확장 부분이 뒷부분에 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 인식, 정의 저장, 호출 인식, 호출 확장. 이렇게 기억한다면 답은 4번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얘기하는 이유가 본강에서 너무 자세하게 강조하면서 제가 외우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57번 가겠습니다. 57번. 자, 57번 문제는 자, 레코드가 직접 액세스 기억장치의 물리적 주소를 통해 직접 액세스한다. 말속에 답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죠? 이런 문제 너무너무 쉽죠. 직접 액세스 된다. 다이렉트로 액세스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뭡니까? 다이렉트 파일이죠. 다이렉트.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또 괜히 이런 생각을 해요. 직접이란 말 나왔는데 설마 다이렉트가 답일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아닌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모를 경우에는 잘 모르겠다 할 경우에는 저렇게 유추해서 하는 확률이 더 높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다이렉트에 반대는 이제 시퀀셜이라고 보면 되겠죠. 시퀀셜은 순차적으로, 그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57번 문제였고요. 그래서 58번 문제, 하이퍼큐브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하이퍼큐브에서 하나의 프로세서에서 연결되는 다른 프로세스의 수가 4개일 경우에 필요한 총 프로세스의 수는 얼마인가?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큐브라는 것은 입체 도형입니다. 그죠? 입체 도형. 정육면체 형태의 큐브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정오면체도 일종의 큐브가 될 수는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정육면체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정육면체를 이렇게 그린다면, 자, 이렇게. 자, 내부까지도 점선으로. 자, 정육면체를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자, 정육면체를 그렸을 때 어느 한 지점에 포인트를 준다면, 그죠?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회선은 하나, 둘, 3개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회선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회선이 만약에 3개일 경우에 입체 도형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 포인트 점은 몇 개가 만들어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한 포인트에서 회선이 하나, 둘, 3개가 만들어진다면 이 포인트에서도 회선이 하나, 둘, 3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포인트에서도 회선이 하나, 둘, 3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선이 하나, 둘, 3개가 만들어지는 형태라면 얘가 어떤 입체 도형이 되며 그런 포인트가 몇 개가 존재하느냐 이 말이죠. 그럼 포인트 개수 살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죠. 그러면 3회선이면 포인트가 몇 개? 8개가 된다 이 말이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뭡니까? 2의 3승이 8이잖아요. 그러면 2의 2승은 얼마입니까? 2의 2승은 4가 되는 거죠. 2의 1승은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2의 3승이 8이니까 2의 4승은 얼마가 되는 거야? 16이 되는 거죠. 문제에서 묻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죠? 문제에서 묻는 건 뭡니까? 다른 프로세스의 수가 4개일 경우에
필요한 총 프로세스의 수는 몇 개이니까 16개가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자계산기 구조나 우리 정보처리 필기에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숫자로 이렇게 좀 장난친다 그래야 되나? 숫자 관련 문제가 나오면 컴퓨터는 대부분 이진수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진수의 개념의 지수성을 기억한다면 답은 대충 이렇게 찍어서라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에서 4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4가 답일 확률을 넣고요. 2의 4승에서 16이라는 게 답이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대부분 학생들이 이 문제를 틀리지는 않았어요. 저렇게 유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원리는 이렇게 된다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해 달라는 거 부탁을 드릴게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4개로 뻗어 나가는 거니까 아마 오면체라 해야 되나?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자, 59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59번 문제는 구역성에 대한 얘기가 되고 있네요. 자, 구역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그랬는데 데닝에 의해 증명된 이론을 어떤 프로그램의 참조 영역은 지역화된다는 것이다. 이 구역성이라는 말, 로컬리티라는 말이 이제 지역화라는 의미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죠? 맞는 말이고요. 워킹셋 이론의 바탕이 되었다. 이것도 많이 강조했던 말이고요. 시간구역성은 어떤 프로세스가 최근에 참조한 기억 장소의 특정 부분을 그 이후에도 계속 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속 참조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는 말. 그죠? 이것도 맞는 말이죠. 시간구역성이니까. 자, 부프로그램이나 서브루틴, 순환 구조를 가진 루틴 또는 스택 등의 프로그램 구조나 자료는 공간구역성의 특성을 가진다. 이게 공간구역성이 아니죠. 이게 공간구역성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시간구역성이죠. 그래서 구역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우리 구역성은 지역적인 구역성과 또 공간구역성이죠. 공간구역성과 시간구역성으로 크게 나누는데 시간구역성에 대한 설명인지 공간구역성에 대한 설명인지 그 부분이 이제 반대로 나오는 형태로 틀린 거 찾기 이런 문제가 종종 나오고 있으니까 본강을 통해서 시간구역성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공간구역성의 의미까지 정확하게 알아두신다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운영체제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다중처리기 운영체제 구성 중에서 마스터 슬레이브죠. 주종 처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주인과 종이라는 의미인데 그 주 프로세스는 입출력과 연산을 담당한다. 주 프로세스는 둘 다 한다는 걸 알고 있죠. 주 프로세스는 얘도 하고 얘도 한다는 거 제가 많이 강조해 드렸잖아요. 종 프로세스는 둘 중에 하나만 합니다. 그죠? 하나만 하는데 입출력 위주의 작업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얘는 입출력 위주가 아니라 이 연산만 행하게 되죠. 요거 기억하세요. 종은 그냥 좀 이렇게 노가다 해야 된다 그러나 단순 연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입력, 출력 이 과정은 종은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주 프로세스는 입출력과 연산을 담당하지만 종 프로세스는 입출력 위주의 작업이 아니라 연산의 작업만을 담당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나번이 틀렸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문제를 같이 풀어봤고요. 자, 정리를 하자면 역시나 이번 시험도 운영체계 부분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된 것 같지는 않아요. 2013년 마지막 시험이고요.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출제가 됐지 않았었나? 나만 쉽나? 여러분은 어렵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 시험 잘 정리하시고요. 여러분 시험 치는 문제 수준도 이 정도로 문제 그 수준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아주 고득점을 맞고 합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대호였습니다.